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제 장 초반에 보였던 2%대 낙폭, 장 후반에 갈수록 약간은 해당 하락폭을 반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어제 마이너스 1.4%대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8%대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양시장 매도 흐름에 힘을 실었고요. 비상계엄 사태, 증시 전반적으로 휩쓸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부 테마주 위주로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9개 종목이 상한가 안착하기는 했지만 170개가 넘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다만 7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300개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1,300개가 넘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런 시장 상황을 놓고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 정치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당분간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망을 놓고는 국내에서 긍정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는 지난 8월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록이 됐었는데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을 놓고 보았을 때는 시장 안에서의 손바뀜이 강하게 일어났던 하루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갔을까요? 지금까지 관심 있던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어제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연일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강한 매수 흐름을 이어갔고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을 합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쪽에서는 동일하게 이름을 카카오와 함께 올리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던 종목들도 있었죠. 고려아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임시 주총과 관련돼서 지분 확보 경쟁 기대감 속에 어제 8%대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DNA 링크 같은 경우도 최근 히토리오와 관련돼서 대체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네온디뮴이나 다른 원자재 쪽에 기술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랠리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정치 테마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여러 인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어제 무더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 이재명 야당 대표의 상한가 종목이 17개나 기록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동훈 관련 테마주에서는 상한가가 3종목,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관련주와는 상한가가 1종목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는 상한가가 2개 나오는 종목, 태양금속과 토탈소프트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여당 안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여당 의원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동신건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정말 많은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의 상한가뿐만 아니라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죠.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통되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크게 토탈소프트나 태양금속, 한국선제와 같은 종목들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와도 이 향후회 출신이 겹치기 때문에 함께 이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소문으로 태양금속의 회장이 추가적인 이 상승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사법시험 24회 동기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선제 어제는 상한가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두 명의 인물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쪽만 치우쳐져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 두 명의 의원, 두 명의 인물로 함께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탄핵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들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조금 더 시장에서 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한가를 직행했던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더 높은 상승을 보일지 오늘 시장 상황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과 함께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해당 상황을 놓고 국내 증권가에서의 시각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락하는 기회가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NH증권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국내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다만 KB증권과 키움증권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동 지속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매매 활동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KB증권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상황을 놓고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왔었죠.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BBC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가진 명성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또 판단하는 월가의 반응은 어떠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에버코어 ISI 쪽에서는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자산관리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고 오히려 주식시장에게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국내 증권가의 시각과 해외 시각도 비슷합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시각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도 어제 강하게 나왔었죠. 전국 광장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를 이어간 것은 16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이슈로 현재 국내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차기 대선 때까지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저희와 함께 매일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S&P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근데 간밤 나왔던 시그널들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엔비디아 없이도 가능한 시장이 될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도 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벨의 주가가 간밤 20%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급등한 게 요인이 됐습니다. 일단 마벨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대항마 중 하나로 현재 꼽히고 있죠. 이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데이터 센터나 AI 등과 같은 고성능 칩과 관련된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마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가 모두 엔비디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워낙 비싼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애플이 이번에 아마존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발표가 되면서 탈 엔비디아의 현상들이 어쩌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기조에 힘을 같이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 대항마의 새로운 스타트업에 삼성과 현대차도 크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텐스토렌트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이 AI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엔비디아, 그 위치가 흔들릴 순간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마지막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여러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짧게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ADP 민간 고용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서비스업도 52.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난 6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약간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내놨는데 일단 오늘 한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 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내일까지도 여러 지표들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 안의 변수들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정치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완전히 쏠릴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집중 점검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밤사이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45,000선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이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상승률 특히 컸고 아마존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두 가지 공개가 됐죠. ADP 민간 고용 14만 6천 건으로 예상치 소폭 하회했고요. 서비스업 PMI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세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10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12월에 높이고 있는데요.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되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일단은 조금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전체적인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쏘아올린 소프트웨어주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세일즈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날 호실적 기록하면서 장중에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이미 다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주 강세를 보였고요. 이쪽에서도 오라클,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소프트웨어, AI 기술들을 구동시키려면 반도체주 필요하겠죠. 엔비디아를 비롯해 브로드컴,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오른 가운데 테슬라 1.85% 상승했고 아마존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AI 서비스 기업 상승 속 강세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미국의 한 매체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의 출시를 6개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자체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오픈 AI와 손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고요. 내년에는 10억 명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 오픈 AI가 직접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선택했다라는 것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식에 밤사이 아마존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다만 소송 한 건이 또 걸렸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들 계속해서 빅테크의 발목을 잡진 않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웃고 운 종목들이 있는데 세일즈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 지금 수요 일장의 두 주인공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에 주가가 11% 가까이 그리고 2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캠벨과 풀라커 마찬가지로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고 풀라커는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울프 리서치가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배당을 새롭게 이제 지급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밝힐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당 지급에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미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기업, 높은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가진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배당을 시작할 수 있다라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기업들, 이 조건을 맞춘 기업 6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치그룹, 룰루레몬, 마텔, 에어비앤비, 아베크롬비앤피치, 페이팔이 되겠는데 아베크롬비앤피치는 이미 올해 78% 크게 오른 만큼 신규 진입할 때는 약간의 펀더멘털이 고평가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CNBC가 한국 증시의 다음은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었던 한국 관련 ETF나 기업의 지금 밤 사이에 종가가 되겠는데요. 등락률, ETF는 그래도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고요. KB금융과 쿠팡도 하락세가 좀 안정화됐고 포스코는 상승 마감했고요. KT는 지금 2%대 하락하는 모습, 아직까지는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모건 스탠리와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모건 스탠리,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미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2% 하락을 전망하고 있었다. 반도체, 자동차 모두 다 조금 사이클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캐피털 이코노믹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른 시일 안에 사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과거에도 탄핵 때 시장 꽤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시그널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그널입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오늘은 이제 좀 회복세를 차리면서 반도체주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 루빈을 6개월 출시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일단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과연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호재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SK하이닉스는 하락장 속에서도 이미 오른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시장 자체의 힘이겠죠.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할 텐데 어제 많이 빠져갔던 외국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기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줘야겠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들까지 잡아봤습니다.